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이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방송에는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그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호명하겠습니다. 복태경님, 유인신님, 원영민님, 구선봉님, 손교자님, 구성회님, 정만숙님, 인천코바늘님, 이렇게 한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합쳐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에브리 아더데이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인텔을 신속하게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잽싸게 이렇게 올리는 이게 제가 굉장히 소수의 인력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많은 인텔을 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올리는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efficiency,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으실 때는 뭐 인텔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무심코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인텔을 소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격일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제가 뭐 회사가 뭐 유튜브 뭐 이거를 뭐 무슨 인력이 많아서 여러 명이 일을 담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efficiency,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또 해야 여러분들이 아시겠기에. 그래서 지금 인텔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통이 앞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다 말하기가 이렇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쫓아오세요. 뭐 격일로 보내는데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12,000 정도 들으시는데 이 못 쫓아오십니다 지금.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라나방송 같은 이런 내용의 인텔을 참 더 많은 분이 듣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뭐 깨어나야 뭐 이 얘기가 뭔 소린지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저는 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시키시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그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옛날에 과거에는 뭐 일할 때는 국제 출장이 많았고 굉장히 비즈니스 트립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은퇴한 이후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돌아다닌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유튜브에 잡혀 있어서 여행도 별로 못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뭐 여행을 가서라도 이렇게 계속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나갈 때는 뭐 미리 녹음을 해서 그렇게 좀 보내고 이렇게 올리라 이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사성이 강한 인텔이 많으면 제가 미리 녹음해 놓고 가면은 그게 이제 며칠 있다 보면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Anyway,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우선 마두로 얘기가 지금 전 언론 방송에 도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뉴스는 그냥 들으시고 거기도 뭐 들을 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마두로의 인텔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의 뒤에 또 이렇게
마두로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방송 지금 우선 요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이번 방송에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 우선 좀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어떤 최첨단 물리학자, 피지시스트라 그러죠. 물리학자들과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념이 있냐면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이 시뮬레이션이다, 이러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그러면 전기로 작동하는 어떤 작은 기계,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컴퓨터 작은 기계 정도를 떠올리지만 그 피지시스트나 어떤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최고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의 그런 종류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아실 건데,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컴퓨터, 로봇이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리빙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에너지의 힘이 전기와 연결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지구와 중력, 우리 사람의 몸 등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된 시뮬레이션이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에너지는 사람도 만들고, 그 에너지의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인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분들은 인텔이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듣고 싶어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뭘 하랴 싶지만, 이런 이야기도 같이 빼먹지 말고 넣어야 여러분들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잡한 테크놀로지 얘기도 그렇게 늘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글을 쓰셨어요. 김종철님인가 뭐, 성함이 잘못됐으면 용서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전기공학을 하셨다 그랬나, 전자공학을 하셨다 그랬는데, 요즘 라나방송 듣는 재미에 빠져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공학도인데 지금 제가 말한 일렉트로 그래비릭스라든가 이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흥미가 있고 굉장히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 쥐가 난다,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나 방송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똑똑해지시기도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 사건들과 다 연관돼 있고 연결돼 있고, 거기서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아바타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처럼 작동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로보틱스와 연결도 돼 있고, 앞으로는 그 연결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로 갈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젠3, 그 앞티머스 젠3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라 그랬는데, 그거는 오늘 방송의 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현실 뉴스와가 급해서 우선 요거를 하고, 그 젠3 앞티머스에 대한 얘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요 다음 방송에서 하나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이제 뭐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로보트예요, 로보트. 그래서 로봇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라든가 전선, 케이블, 컴퓨터, 마이크로칩 요런 걸로 떠올려지는 그런 로봇을 또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런 기술은 매우 오래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전에 훨씬 더 발전된 초고도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은 그 클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복제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밀리터리의 기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 30년에서 60년 전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제가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강력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선 서론으로 깔고 그 다음에 마두로 얘기를 좀 할게요. 마두로가 미국에 오게 된 거를 되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마두로는 제가 그랬죠. 지난 방송에서. 내부자가 오히려 외부에서 온 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내부에서 있는 자기를 따르고 어떤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의심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자기의 신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왜냐? 5천만 달러의 바운티, 현상금이 바운티예요. 그래서 바운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충복이 자기를 죽이고 5천만 달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된 것을 되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 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뭐 그렇게 아주 얼굴이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었잖아요. TV에서 보신 분들은. 그리고 아내도 같이 왔죠. 그리고 자기는 I'm a decent man 그랬어요. decent. decent라는 거 그냥 난 좋은 사람이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보였습니다. 메네트 통이 베네수엘을 장악하는 어떤 전체 작전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석유를 좀 주기는 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질 수는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한 거는 중국 공산당 CCP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거의 이번에 그들이 깔아놓은 인프라와 여러 가지 긴밀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을 다 따지면 약 80조 정도 이 마두로 사건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남미나 중미 그 아메리카스 그러니까는 북미, 중미, 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가 중국이 그 남미를 장악하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일은 중국 공산당 CCP와 연결된 어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뭐 아주 남미에 가서 뭐 아주 해가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1대1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 작전 이후로 중국은 아주 더 accelerated pace, 그러니까 아주 가속화가 붙은 그러한 속도로 붕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붕괴가 됐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파로 중국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내전과 대규모의 시민 시위,
그 다음에 체포 사태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트통은 석유를 그린란드, 캐나다, 미주, 남미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지역들은 이 일 때문에 갈등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그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지역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그렇게 굶주리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트통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작전은 마약 거래를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든돔과 연결된 초고도 기술이 도입이 될 거고, 첨단 통신 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 골든돔 얘기했죠, 지난 방송들에서. 그래서 첨단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이 작전이 운영이 됩니다. 미국 그 마두로 잡혔을 때에 미국의 캐주얼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스무드하게, 물론 델타 포스가 이제 미국 해병대의 특공대 이름이 델타 포스예요. 육군은 아미 렌저인가, 그렇고 뭐 해군은 뭐 네이비 실인가,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근데 델타 포스가 해병대인데, 델타 포스가 우선 지상에서 이제 완전히 먼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그 마두로가 자는데 싹 들어가가지고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이렇게 끌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캐주얼티가 전혀 없었다 그래요. 상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죠, 지난 방송에서.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저쪽 그 마두로를 보호하고 있던, 그러니까 마두로가 이제 자기 내부의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못 믿어서 자기를 경호하는 자들을 쿠바의 군인 특공대들로 자기를 경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그 쿠바의 특공대 사람은 수십 명이 죽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곁길로도 나갈게요. 근데 그 트통이 기자들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말하려고 해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항상 그 에어포스 원에 따라 탑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30-40분 정도 계속 트통하게 묻고, 트통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자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통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앞으로 다음 타자는 누구냐, 쿠바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을 때, 쿠바는 뭐 우리가 밀리터리가 가서 뭐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일단 기름을 전적으로 베네수엘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트통이 그럼 두 번째 베네수엘라에 공격을 할 거냐 할 때 하는 질문에 지금 그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차베스 때부터 그의 신복이었으니까 뭐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마두로랑 다 비슷한 성향인데, 그 여자가 뭐 처음에 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통이 우리의 말을 별로 듣지 않고 하면 마두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 여자에게는 큰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택을 또 베네수엘라에 할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냥 현재로 봐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 내용은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여기서 지금 제가 하려고자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라 그동안 이제 배경을 깔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몇 달 전 방송에서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면서 이미 거기에 CIA가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CIA는 트럼프의 힘모자, CIA 힘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미 국민들도 잘 이렇게 선동도 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판을 그 뭐랄까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손을 볼 거다. 그러나 CIA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와 연결돼서 지금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밀리터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석유 시출을 미리 했습니다. 마두로 그 작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그 미국의 석유 회사를 보호하고 시출을 하게 가만 내비로 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미국의 석유 시추 회사가 이미 차베스 때 전에 들어가서 석유 시추를 했죠. 왜냐하면 시추 기술이 미국이 최고니까. 그런데 차베스가 들어오면서 사회국가로 소셜리스트 컨트리로 만들어버리면서 그 나라의 모든 그 들어와 있는 미국의 그 석유 회사들의 인프라를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깔아놨는데 다 내쫓아버리고 그 시설과 모든 것을 국유화 시켜버렸죠. 그 얘기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마두로 작전 이거 있기 전에 이미 석유 회사들은 들어가서 다시 드릴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여기서 지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 뒤에 그 마두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그 인텔 그 소스를 또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인텔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빈살만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빈살만 얘기를 오늘 또 하겠습니다.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를 인식하실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을 이제 MBS라 그래 약자로 MBS 그 MBS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빈 살만은 이제 중동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그 거대한 붕괴 이후에 그 이제 그 중국의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 중국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인가요? 언제 전 세계 리전을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라 했고 제네시스 미션 얘기도 했고 다 미리 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중동이 서로 연결될 거라는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다 붕괴되고 프로빈스로 옛날로 다 돌아가서 다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독립된 그 지역들로 그 쪼개지죠. 뭐 티벳이라든가 뭐 신장 위구르라든가 뭐 한족이라든가 이렇게 다 분리됐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유나이트해서 인도 중동 거기에 중동이 미들리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연결될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사이버 마이크로칩 기술을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했냐면 그 MH370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항공 사라졌다가 사라졌는 항공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마이크로칩 그 기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또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제네시스 미션 그거와 합쳐져서 모든 것이 지금 그 전 세계를 세 개의 리전으로 나누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여러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AI를 과 결합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다 적용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또 통신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통합적으로 사용이 돼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산다.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용 마이크로칩들이 다른 마이크로칩들, 이미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칩들을 통제하고 이 시스템은 전 세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EU 내부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유로피안 유니언의 약자죠, EU. 근데 이 내부에서 지금 덴마크에서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애들이 우리 이러다가는 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나토를 떠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왜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그린란드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이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해서 하여튼 뭐 인텔이 나왔으니까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고 저한테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흥미를 주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과거에 받은 인텔과 계속 연결해서 그거에 일관성 있게 그거에 팔로우업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처음에 그걸 소개하거나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지금 뭐냐, 왜 이 얘기가 나왔지 하나 그래도 전해드리면, 그게 뭐 여러 달이 됐든 뭐 길게는 몇 년 후에라도 그 얘기가 꼭 나와서 다시 계속 그거와 연결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린란드는 현재 콜로니, 그러니까 덴마크 0이에요, 그린란드가. 그래서 자치 국가기는 하나, 덴마크가 이제 그 예산이나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을 대주면서 이제 이렇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그 트통이 덴마크를 산다 그러니까 발끈했죠, 덴마크가. 그러면서 트통이 마르코 루비오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그 그린란드 앞에 중국하고 러시아 배들만 돌아다닌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들이 거기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를 장악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은 뭐 거기까지는 손도 못 쓰고 뭐 다 딥스들이었으니까, 딥스들이 하는 일이니까 내버려 뒀죠. 그러나 이제 트통은 그린란드를 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린란드 얘기 나오면 벌써 단 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고 또 그린란드의 그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거기를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지 뭐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수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트통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린 기분 나쁘다, 이러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액면가로 받지 마세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뭐 한두 번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뭘 아나방송에서 듣자니 뭐 단디를 하더니 저 사람은 나와서 뭐 우리는 트통이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고, 그러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으실 때 입체적으로 들으시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쯤 되면 나나방송 5년 이상 들으셨으면 이제는 그런 정도의 안목과 식견은 가지셔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그래서 덴마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덴마크 애들이 빨끈해가지고 야 우리 나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토 안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죠. 그래서 니네 방위비 5% GDP 5%씩 내. 그래가지고 그냥 덜덜 떨다가 그냥 다 결국 내기로 했죠. 스페인인가 어디만 빼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EU와 UN의 실체가 드러날 거란 얘기고 앞으로 그 과거의 코땡땡 아시죠? 제가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땡땡이나 그다음에 이제 각 그 NGO를 통해서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딥스가 NGO를 사용해서 어떻게 돈을 돌리고 했다는 얘기는 했고 또 부정 땡땡 그 선거 그거 아시죠? 그러한 조작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서 폭로될 건데 그 지금 그 EU 내부에서 그런 자기네들이 그런 수근수근 되면서 이거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미네소타에서 벌이는 각종 사기 뭐 행각이니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테러 조직들과 연결된 자금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화제를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좀 나이스하게 인텔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리츠칼톤 사건 얘기를 리츠칼톤은 호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쓰여 있나? 그 어떻게 되냐면 빈살만이 그 트통이 살려줬다 그랬죠. 라스베가스에서 왔을 때. 근데 이제 빈살만이 돌아가서 그 굉장히 화가 잔뜩 났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뭐 엉클이나 뭐 사촌들 뭐 조카들 뭐 여러 사람을 거기서 무슨 연애를 하는 것처럼 인비테이션을 했어요. 초대를 하니까 그 이제 제일 호화로운 호텔이니까 리츠칼턴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모인 다음에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감옥으로 사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람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뺏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죽음에 연루됐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리츠칼턴 사건 얘기는.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왕세자의 아주 견고한 그 파워를 공고히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살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MBS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니파, 시아파 뭐 서로 다른 종파 또 그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그 디나미네이션이 종파가 틀리죠. 근데 그게 과거에 모하메드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아내나 자식들이나 또 그렇게 서로 각자 파워 게임을 하면서 그게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륵하면서 갈라지면서 또 그게 릴리전이다 보니 가르침도 서로 더 바꾸고 이래서 우리 왜 기독교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이렇게 디나미네이션이 다 갈라지듯이 말씀을 뭐 어디는 뭐 어떻게 믿고 뭐 어디는 뭐 약간의 교리를 달리하면서 그렇게 종파가 나눠진 것처럼
걔들도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과거에 이렇게 나눠져서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렇게 왼수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빈살만은 지금 뭐를 원하냐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거기가 분열되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들이스트 중동의 끊임없는 전쟁은 그 딥스가 장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거고, 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이라든가 그자들이 딥스하고 긴밀히 연루가 되고 그 CIA하고 연루가 돼서 그냥 그들 말 잘 듣고 자기네들도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빈살만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그 딥스의 하수인 노릇하고 그러는 게 지긋지긋하죠. 그 뭐 클린턴이라든가 뭐 부시라든가 뭐 그 다 그자들이.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장악을 해야 확실한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딥스들이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그 관심이 항상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는 왜 계속 하느냐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빈 살만은 계속해서 그 어떤 개혁적인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그곳에서 전쟁이 없고 그곳에서 항상 평화만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는 게 빈살만의 생각인데 그게 트럼프와 힘모자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순례지라 그러나요? 성지라 그래고 부르나요? 메카. 메카 MECCA 메카가 이제 사우디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인가요? 뭐 그렇게 걸로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메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해서 그 전체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합쳐서 그렇게 구심점이 되어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유나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 빈살만의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렇다면 이제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여러 그 테러 조직과 연결된 아이시스나 무슨 지하드나 무슨 여러 가지 알카이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테러 조직과도 연결돼 있는 극단주의 그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해결을 보고 결국은 전 세계의 평화가 오게 하려는 게 트통과 힘모자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확보가 되면 뭘 한다? 넷사라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사라를 제사라를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이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빈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전체 중동 국가들을 연결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지금 이란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트통이 이란은 붕괴되고 트통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시한 지가 9일이 됐어요. 9days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9일 동안 지금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동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위자들을 트통이 뭐라냐면 해치고
근데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거 막는다 그러면서 많이 지금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해치게 하고 그러면 트통이 밀리터리를 내가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워닝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번에 확실하게 리짐 체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번 방송에서 한 거와 연결돼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란이 붕괴되고 이제 거기에 정당한 국가가 또 들어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이 이란하고 그 원수같이 그동안 지낸 거 아니고 이란과 같이 그들과 합력해서 석유를 공급하고 하나의 연합 유니언 같이 서로 연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격동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마두로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붙잡아 갈 때 베네수엘라군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일반 방송에서 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스탠다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미군들에게 큰 상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미리 가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고 그랬다는 얘기하고 다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군대들이 무장 세력들이 그 석유 시추하는 거나 석유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장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군 밀리터리가 그것을 돕고 협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통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리버레이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현재 지금 부통령이 원래 이제 대통령이 부재 시에 이제 부통령이 이제 권력을 이양받으니까 지금 그 여자 부통령이 나왔는데 그 여자도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We will run the country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에 과도 정부를 세우고 이제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우선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어떤 형태의 베네수엘라 정부가 들었을 건지 우리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정당한 선거를 해야 되겠죠. 어느 시한이 거기들도 헌법이 있을 테니까 컨스티튜션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요즘 마리아 마차도는 현재로서는 민감하게 그 여자가 지금 나설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차도 얘기는 오히려 한 달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나 아니면 어쨌거나 거기도 정당한 투표를 통한 어떤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스가 유엔을 통해서 이제 불법 일리갈 마이그런트 이민자들을 많이 들여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트통이 인베이전 완전히 침입이다, 국가 침입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유엔 연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불법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선거 잘못하는 거 아시죠? 그거 땡땡 부정 땡땡 그거와 여러 가지 펀딩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딥스가 이제 많은 펀드 자금을 대주면서 그런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돈 세탁이 불법 이민자들을 하나의 명목으로
그렇게 돈 세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유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제를 달리해서 다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그 이스라 땡 나라의 수상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트통과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날 같이 만났다, 트통이랑 만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 뭐 둘이 만나서 그럼 뭐 이틀 동안 만나서 뭔 얘기를 했나 우린 궁금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 땡 나라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디벨로프가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는데, 인텔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가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베스가 한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완전히 전락이 된 베네수엘라에 차베스 밑에서 그때 장관도 하고 뭐 이랬던 그 마두로가 이제 와서 한 12년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차베스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영구히 집권을 하려니까 이 선거를 그 맘대로 지 뜻대로 만들었어야 되니까 거기에 아주 차베스의 발명품입니다. 이 도미니언이나 스마트매틱이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아주 그 차베스의 맘에 쏙 들게 그걸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만드는 나라 중에 뭐 제가 전에 말한 세르비아나 뭐 쿠바나 이제 여러 이런 나라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 이니시에이터 처음에 시작한 자는 차베스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주 계속 해먹었죠. 거기서 13년인가를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마두로가 들어오면서 똑같이 또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12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지네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해외에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부정땡땡을. 그 나라 안에 여러 나라가 72개국인가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안에 또 선관위와 웨이웹을 또 수출했던 11개국에 수출했던 한국이란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모르시는 분 없는, 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스마트매틱이나 도미니언 그 기계의 원래 원래 그게 발명되게 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그 베네수엘라를 트통이 괘씸하게 여긴 건 마약이 주 원인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종땡땡을 만들어낸 발명해낸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통이 완전히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마두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인텔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두로를 스테이츠 미트니스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국가 증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스테이트 위트니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뭐 스테이트 위트니스란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러나 이제 이 문맥상 이가 이제 국가를 대변하는 그 국가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인텔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두로가 잡혀갈 때 그렇게 뭐 인상이 찡그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난 걸 오히려 다행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네, 목숨은 견뎠네, 내가 앞으로 어떤 감옥에 가 있고 어떻게 벌을 받을 건 알겠으나 내가 일단 목숨은 건졌네 하고 안도의
안도의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트통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인텔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 때 하이스트 레벨, 여기서 하이스트 레벨, 최고의 레벨이라는 건 트통 정도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스트 레벨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나님만이 이제 미래를 보실 수 있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사실 이겨 놓으신 전쟁이라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에게는 우리 앞에서 이게 unfolding, 우리 앞에서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이 이벤트의 전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마두로가 뭐 I'm a decent man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아이고 저거도 와서 또 딴소리 하네, 걔를 잡아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생포했다는 건 엄청난 국가나 어떤 정치나 군사력 면에서 매우 이거 뭐 역사에 손꼽을 만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부정땡땡 거를 증언을 할 사람이 이게 미국 안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했던 장본인이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안에서 뭐 트통이야, 뭐 2020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여기 죽어도 안 믿는 민주당 계열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내가 그거 했어, 내가 그거 한 사람이 장본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할 때에 그 여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트통이 그런 걸 다 생각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또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6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You need a faith.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고, 제가 2026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도, 이건 미리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이고 뭐 흰모자가 이긴다더니 이건 또 뭐야, 산을 뭐 하나 넘은 것 같더니 또 산이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답답한 소식이 들리고, 답답한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죠. 리얼 데스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란 얘기를 그 얘기를 나가시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퓨즈 될 일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줄을 제대로 쓰시고 한번 이쪽에 발을 빠뜨렸으면 굳이 굳게 잘 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때문에 대만 얘기는 뭐 대만이 이제 일단 잠깐 중국하고 합쳐진다 그래요. 그러다 중국이 완전히 망하니까 다시 대만은 completely, 온전히 독립된 국가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인텔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말리아 얘기가 엄청 미네소타 안에서 엄청 많은데, 지금 그 미네소타 주지사 이름이 팀 월츠인데 그 사람이 너무 죄상이 많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번에 자기는 주지사를 다시 출마하지 않고 이번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거를 민주당 여잔데 그
미네소타주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런 사기극을 알고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스피치를 하는 여자의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스피치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의아해했죠. 일본 뉴스에서는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야 라고 나와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팀 월스 주지사가 시켜서 했어,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팀 월스는 빌리언스 오브 달러스를 그렇게 아주 묵인해주고 자기도 엄청 돈을 챙겼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이 과 함께 또 이 사람 죽은 일도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주지사를 그만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말할 때 뭐 더불어 이런 말을 쓰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온 지 40여 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할 때 내가 이게 애드립으로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이거 원고 써놓고 그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 토킹 포인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킹 포인트 그 내용을 훤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뭐라고 제가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댓글에서 더불어 이런 말을 쓰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미국 와서 40몇 년 된 사람이 뭔 더불어는 싫어하는 말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걸 알고 내가 그런 말을 썼구나, 뭐 그러지 말고 함께라는 말을 쓰래요. 근데 몰라요, 내 입에 붙어서 그 말을 또 쓸지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사소한 거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 새로운 것도 아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팀 월스가 굉장히 그 사람이 카말라의 부통령 후보였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자였더라고요. 저는 뭐 나왔을 때 인상이 워낙 안 좋아서 뭐 구린데가 많았다는 건 알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네소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 이제 뭐 팀월스가 이미 알아도 그냥 슬쩍슬쩍 그 가려주고 모든 그거를 눈 감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벤모라고 있어요. 뭐 페이팔 같이 서로 돈 보내고 젤 같은, 제가 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율구독료 보내주세요 하는 젤 같은 게 벤모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송금하는데도 뭐 작은 돈 가지고도 뭐 국세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아예 이렇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도덕은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뻐젓이 사기를 하고 훔쳐가고 길거리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자행이 된 거죠. 뭐 수십 년 뿐이었어요. 근데 미네소타의 그 소말리아 얘기는 한 5년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하이오나 뉴욕 그런 데서도 지금 미네소타보다도 더 큰, 또 캘리포니아도 더 큰 그런 사회복지 관련으로 사기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 블루 스테이트들은 터질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서 이제 정치 망명자들로 와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밟고 살면서 지들이 모여서 힘으로 숫자로 밀어가지고 자기네 출신인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연방 의원도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한 오마라는 여자가 그 이제 의원으로 아주 가증하게 미국 사람을 아주 비웃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통이 이란 오만은 뭐 브라더하고 결혼했다며. 근데 그 이란 오만은 시작할 때 한 뭐 8만 불 정도 재산이더니 지금 그 사람 재산이 3천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이 아니 재산이 의원 5년 했는데 어떻게 재산이 그렇게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어? 의회 의원 월급은 뭐 한 채 2억이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 일한 오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인종차별이야 그러면서 그걸 방패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란 말 나오면 그냥 입 꾹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이든 밑에서는 승승장구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공범이 돼서 많은 이런 국제 밀수 조직과 연결된 조직적인 그런 조직과 같이 그런 연루가 돼 있다 하는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서 민주당 주 블루 스테이트들은 지금 굉장히 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하이오주 메인, 미국의 메인이라고 있어요. 저 북동 쪽에 있는 그 메인주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거기도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그런 주들에서도 자행이 됐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소말리아나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그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붐비고 범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원래 살던 사람은 나 여기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다 이사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들이 그 각 그 지역마다 점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세탁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같은 그런 사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그 돈 세탁이라는 그 명제 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협박으로 이제 그런 비밀 집단들이 뒤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자행되는 그 지역과 그 소굴이 된 거예요. 이것은 또 앱스 땡땡 그 섬과도 연결이 돼 있고, 비슷한 그런 미끼로 권력자들을 협박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소말리아 갱단들이 그 일을 하는 현장에 그런 인력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스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뭐 이제 그 여러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겨가가지고 그 인구를 이제 여러 그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나라의 힘을 약하게 하고, 국경을 가진 나라들을 국경을 없애버려서 그냥 단일 정부, 세계 하나 정부를 이루는 게 딥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트통이 2016년에 당선되면서 이게 모든 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지금. 그래서 트통의 1기 때 국경 통제하고 무역 관련으로 행정명령이 딥스의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놨고 없애버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지금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게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지만 이미 공공연한 그런 알려진 일인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냐, 이번에는 체포가 되고 그들이 범죄자들이 벌을 받는 그것까지 이번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하이오 얘기를 했는데, 오하이오도 이제 또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서 그 오하이오도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도 또 그건 또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예요. 마크 트와인이.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도 아닌데, 이 사람 또한 못 본 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민의 안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값싼 노동력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난민 정착 보조금을 허용을 해서 이런 집단 거주지를 키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감사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 이렇게 딥스가 이런 사기적인 행동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걸로 가는 거에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세탁을 이런 거를 미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NGO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카톨릭 자선단체도 강하게 이번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소말리아 사람을 재정착시키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이런 인신땡땡 이런 거에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자선이라는 건 도무지 실제 그들이 자선을 진짜 했느냐, 아니면은 자기네 주머니들을 불리는 데 사용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또 누가 연루가 되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있었던 FBI나 국토안보부 같은 기관들도 또 협조를 해주고 눈 감아주고 하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트통 2기에 들어와서 이제 활발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모슬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한마디 드리면, 모슬렘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슬렘들이 이제 소로스나 이런 오픈 소사이어티니 뭐니 이런 NGO를 통해서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딥스가 대거 중동의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유럽으로 엄청나게 이주시켰잖아요. 그럴 때에 모슬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약 10% 정도, 그 지역의 10% 정도를 차지하면 그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네 세상으로 바꿀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10%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런던의 시장도 지금 무슬림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착실하게 그 나라에 잠입해서 인필트레이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네 목적을 이루고, 그 또 일단 모슬렘은 백인들은 아이를 낳질 않잖아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유럽은 젊은이들이 이미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그런 거는 이미 다 옛날 얘기 되어 버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이 모슬렘들은 아주 그냥 이 일부 다처제니까 아주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또 그 복지기금 다 타먹고 아이들 또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세금 받아가지고 뭐 휘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0%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좀 길어졌는데, 예,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 미국의 미시간주의 뭐 디얼본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모슬렘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은요. 자기네들이 샤리아법이라 그래갖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 그런 걸 아예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를 자치로 그렇게 하겠다라는데도 그런 주장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또 뭐 한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1시간까지 하지 말고 뭐 30분씩 뭐 여러 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1시간이 길면 뭐 듣다 마시면 그만인 거고 여러 번 나누셔서 들으시면 이게 인텔이 뭐냐면 제가 나와 있는 뉴스를 딱딱 이렇게 뭐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이렇게 뉴스 위주로 이렇게 보내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인텔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뭐래? 그러면서 못 알아들을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인텔 위주로 뭐 짧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도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1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럼블에서는 그냥 가끔 하니까 막 2시간 반씩 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일단 뉴스가 나오면 이걸 다 전해줘야 되는데 자주 안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뭐 다 들으시라. 그리고 이제 길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5만 명 이상씩 들으셨는데 글쎄 요새는 뭐 자주 해서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오디언스가 있으니까 저 같은 뭐 스피커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은 한 요 정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딥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힘모자들이나 통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라나 방송의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또 할 일 또 하나 빼먹었네요. 그 멤버십 안 하신 분들 멤버십 해주시고 그거 참 신기해요. 얘기하면 해주시고요. 얘기 아예 안 하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멤버십 아직까지 내가 안 했다. 나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하시고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